반갑습니다. 엣지입니다. 현재 제가 탑승하고 있는 차량은 GB80 3.0 디젤 AWD 모델이며 주행에 대한 리뷰를 하고자 합니다. 리뷰에 들어가기 전에 개인적인 의견도 첨부가 되어 있으니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행에 대한 리뷰를 하기 전에 모델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GB80 3.0 디젤은 278마력 60kg 포스미터의 힘을 가지고 있으며 복합 연비는 11.8km, 공차 중량 2135kg, 후륜 구동을 기반으로 8단 자동 변속기가 채용되어 있습니다. 출력에 따른 제로백 영상을 잠깐 시청하고 오시겠습니다. 제가 측정했을 때에는 제로백이 약 7초 정도로 측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운동 성능은 뒤이어서 설명드리고 탑승하고 있는 차량의 옵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WD, 즉 전자식 사륜구동과 20인치 휠,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 파퓰러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파퓰러 패키지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드리자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하이테크 패키지,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1, 2열 컴포트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앞서 하이테크 패키지, 헤드업 디스플레이, 2열 컴포트 패키지는 소개해드렸으니 이번 영상에서는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1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옵션이 구성되었을 때 차량 가격은 7,786만원이며 세금 및 추가로 드는 비용까지 계산하면 약 8천만원 초반대의 가격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리뷰는 차량의 기본 구성 특징 4가지를 가지고 중점적으로 리뷰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입니다.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랑 차량의 전방 카메라를 통해 노면을 분석하고 도로의 노면 상태에 따라서 승차감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풀 LED 헤드램프인데 오토 하이빔 부분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며 세 번째는 8단 자동 변속기, 네 번째는 이중 접합 차음 유리로 이 4가지 특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옵션으로 채용되어 있는 AWD 그리고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1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입니다. GB80의 승차감을 결정하는 요소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결론 먼저 말씀드리자면 세단 못지않은 승차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잘한 요철들을 지나갈 때 진동을 거의 느끼지 못했으며 이 자잘한 요철은 60km에서 80km 중속 영역대에서도 잘 흡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속도로를 달리는 환경에서 차체가 안정되어 있을 때는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해주지만 긴급 회피, 즉 차체를 특정 방향으로 급하게 움직였을 때 운전자가 컨트롤이 가능하게끔 차체를 영민하게 제어해 주어야 하는데 생각보다 한두 박자 늦게 안정시켜주는 SUV라는 차체 성격상 롤링에 대해서 민첩하지 못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제 통합주행 모드 중에서 컴포트 모드와 스포츠 모드에서 확연하게 다른 운동 성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컴포트 모드에서는 충격을 최대한 흡수하여 승차자들의 편안한 승차감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반면 스포츠 모드에서는 롤링과 피칭을 최대한 제어하려는 운동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컴포트 모드에서 고속으로 운행했을 때 운동 성능은 생각보다 떨어지지만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스포츠 모드를 활성화시키면 일부 개선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LED 헤드램프입니다. 현재 출시되고 있는 GB80, G80, G90의 주간 주행등 위아래로 하향등과 상향등이 각각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4개의 헤드램프는 하향등과 상향등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데 재밌는 점은 야간에 운전자의 시야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이 4개의 헤드램프가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설명하자면 전방 대항차가 있거나 선행차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일부는 상향등을, 일부는 하향등을 작동시켜 안전성을 확보하는 점과 동시에 시야를 최대한 확보한다는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고속으로 달리는 환경에서도 대항차 또는 선행차의 속도를 계산하여 작동시켜 줌으로써 차량이 영민하게 판단하여서 기능을 자유자재로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해당 영상 부분을 보여드리려고 했지만은 제 실수로 영상을 촬영하지 못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네시스를 리뷰를 할 때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8단 자동 변속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엔진과 미션은 정말 궁합이 잘 맞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미션이 생각외로 꽤 영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앞서 2.2 디젤에 들어가는 8단 자동 변속기에 대해서만 체험해보고 3리터 엔진에 들어가는 8단 자동 변속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는데요. 2.2 디젤에 들어가는 8단 자동 변속기보다 변속 속도라든지 운전자의 엑셀 전개에 따른 미션 변화에 대해서 민첩하고 영민하게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특징에서도 설명했듯이 통합 주행 모드에 따라서 미션도 다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에코 모드에서는 RPM을 최대한 낮게 가져가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었고, 컴포트 모드에서는 승차자들의 승차감을 최대한 해치지 않는 선에서 가속을 위한 최적의 기어 단수를 조절해주고, 지형, 즉 오르막과 내리막 환경에 따라서 RPM을 더 많이 가져가려는 모습, 또는 에코 모드처럼 RPM을 최대한 낮게 가져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스포츠 모드에서는 항속 주행 간에 2000rpm 미만으로 절대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으며, 제동력을 강하게 가져갔을 때 2200에서 2400rpm에서 다운시프트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천천히 가속을 하여도 2600rpm을 넘어서야지만 업시프트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계 주행에서 RPM을 레드존까지 끌어올리고 급가속, 급제동을 30분 이상 실시하여도 미션이 전혀 지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이 지친다는 모습은 미션이 체결되지 않는 현상이라든지 미션이 한 박자 늦게 체결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한계 주행에서도 내구성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전반적으로 이 3리터 엔진에 들어가는 8단 자동 변속기는 잘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이중접합 차음 유리입니다. 무엇보다 디젤임에도 불구하고 실내에서는 가솔린 엔진과도 같이 조용한 소음과 진동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주행했을 때 RPM을 레드존으로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엔진음만 들릴 뿐 불쾌한 진동이 운전대나 시트를 통해서 올라오는 것을 느끼지 못했었습니다. 이중접합 차음 유리 외에도 이제 차량의 도어, 엔진룸 등 그 외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의 방음에 대해서 꼼꼼히 신경 썼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AWD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LSD 기능이 포함된 AWD입니다. 여기서 LSD란 자동차가 코너링하거나 지능길, 눈길 등에서 운행을 할 때 네 바퀴의 구동력을 각각 달리하여 안정적으로 코너링을 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지능길, 눈길에서 차량이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장치입니다. 이번 GB80에서 한계 주행에 대해서 이 LSD 기능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보았는데요. 3리터 디젤 엔진의 출력과 토크를 바탕으로 헤어핀이나 코너에 대해서 영민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한계 주행하는 모습을 잠깐 감상하고 오시겠습니다. 네, 지금 한계 주행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너링을 돌아 나갈 때 확실히 코너 탈출에 좀 더 유리한 이점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헤어핀을 돌아 나가는 과정에서도 네, 지금 이제 한계 상황에 봉착을 했을 때 지금
차체 제어 장치가 개입이 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가 돌아나갈 때 이제 제가 의도치 않게 이제 저는 엑셀을 밟고 있었는데 이 차는 이제 엑셀을 먹히지 않고 지금 브레이크를 오히려 제동을 해주는 모습이고요. 이제 사륜구동이다 보니까 확실히 언더스티어 현상은 덜합니다. 조금 더 달려볼게요. 고속 코너에서도 굉장히 민첩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브레이크도 생각보다 잘 됩니다. 예. 일단은 제가 완전히 풀 브레이킹을 밟지 않았는데 나중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무엇보다 재밌는 게 지금 스포츠 모드로 지금 달리고 있잖아요. 지금 모든 장치를 제거를 한 상태인데 저번에 이제 이전 영상에서 보셨던 이제 소렌토 영상에 이제 똑같이 8단 미션과 이제 배기량은 다르지만은 이제 스포츠 모드로 주행을 했을 때 2000rpm 부근에서 이제 변속이 되는 모습을 종종 보여주었습니다. 요거를 네, 확실히 SUV다 보니까 한계점은 이제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이제 기존에 탔었던 이제 그랜저가 이 코너들을 65km로 통과를 했었습니다. 이제 65km 이상으로 밟았을 때는 차가 밖으로 쏠리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지금 GB80은 60km를 상회하는 속도에서는 이 차가 밖으로 밀려나가는 모습을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출력이 좋으니까 이제 차가 이제 헛바퀴가 도는 현상도 조금 있고요. 네, 풀 브레이킹. 네. 잘 섭니다. 네. 이 무거운 중량을 가지고 있는 GB80의 순정 브레이크는 잘 선다고 일단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거는 개인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의견의 차이에 따라서 브레이크가 잘 드느냐 안 드느냐에 이제 체감이 좀 다르실 수가 있고요. 일단은 제가 느꼈을 때는 브레이크는 크게 성능 면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디젤이니까 연비에 대해서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 3리터 엔진, 3리터 디젤 엔진의 시내 주행에서는 8에서 9km의 연비를 보여주고 있으며 중속, 즉 60에서 80km에서는 18km 내외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고속 영역, 즉 100km에서는 16km의 연비를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이 3리터 디젤 엔진임을 감안했을 때 좋은 연비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장거리 운행이 많은 차량이라면 한번 100%를 주유를 하면은 1000km 이상 주행 가는 거리를 보여줄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GB80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장점을 정리해 드리자면 두 가지로 정리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럭셔리 SUV 경쟁 모델에 비해 가격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과 두 번째, 제네시스 브랜드답게 굉장히 세세한 부분에서 신경 써서 만들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점입니다. 주행 성능에 대해서 이제 장단점을 말씀드리고 싶지만은 제가 리뷰를 한 이 데이터 중에서 이번 럭셔리 SUV는 처음이기 때문에 주행 성능에 대한 장단점 비교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장점으로 다시 돌아와서 첫 번째 장점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자면 실내 인테리어, 편의 기능에 대해서 모두 포함시켜도 9천만원 초반대의 가격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인데 경쟁 모델인 BMW X5, 아우디 Q7, 벤츠 GLE, 볼보 XC19과 같은 가격을 비교해 보았을 때 저렴한 편에 속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장점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세세한 부분에서 신경 쓴 부분, 즉 운전자와 승차자의 손이 닿는 모든 부분에
금속 디자인과 이제 패턴을 더해서 고급스러운 조작감과 촉감을 만들어주고 있었으며, 앞서 언급드린 주행 소음과 진동에 대해 최소화시키려고 방음에 대해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좀 큰 점수를 부여하여서 두 번째 장점으로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단점입니다. 타사 대비 럭셔리 SUV에 대한 데이터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주행 성능이나 승차감에 대해서 제네시스 브랜드보다는 유럽 자동차 회사들의 데이터가 좀 더 우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유럽 자동차 회사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제네시스 브랜드, 현대자동차 등 우리나라의 자동차 회사들은 점점 유럽 자동차 회사들만큼 데이터를 쌓아가고 있고, 무엇보다 고객들의 니즈들을 기반으로 하여서 차량의 완성도를 점점 높여나간다는 점은 위 단점을 금방 장점으로 커버할 수 있겠다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GB80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었죠. 특히 GB80 3.0 디젤의 엔진 리콜 사태 등과 같이 완성도가 떨어지는 측면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의 착오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GB80이 이번에 1세대로 나온 만큼 그만큼 착오 과정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기업에서 이 문제 말고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면은 이 문제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보완하려고 노력해 나간다면은 자동차 완성도뿐만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 등 이 측면에서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이 유럽 자동차 회사들을 앞지르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상 GB80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는데요. 이번 주행 리뷰가 이제 굉장히 늦게 업로드된 부분에 대해서 기다리신 구독자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차량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도 최대한 이해할 수 있게끔 잘 설명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 보니 이렇게 좀 늦게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좀 많이 미숙한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좀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